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회전근개 재파열을 막는 최신 직연 치료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어깨 때문에 외래로 방문하셔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또 진료실에서 뭔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배치, 콜라겐 배치, 그리고 동종 진피 배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은 쭉 짚고 그다음에 이 회전근개 수술을 하고 나서 재파열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요즘에 하고 있는 요런 여러 가지 패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처음부터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이 개자가 덮개의 개자라고 똑같고요. 그래서 근육의 모양이 이 덮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이 붙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데바, 이제 사체 모형을 가지고 보면 위쪽에 우리가 가장 많이 뭔가 파열이 생기는 극상건이 있고 뒤쪽으로는 극하건,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앞쪽에 보이는 요게 이제 견갑하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 보면 사실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왼쪽 어깨인데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자들이 시야를 보고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 힘줄이 상완 골두를 다 덮고 있는 게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열의 종류가 크게 이제 부분 파열 그리고 완전 파열 이렇게 나뉘는데 부분 파열도 안쪽에서부터 뜯어지는 이게 이제 관절이거든요. 이 관절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뜯어져서 여기는 끝에는 붙어 있고 안쪽은 파열이 있는 요런 상태가 이제 관절 내 파열이라고 보고요. 여기 바깥쪽 이 관절 안이 아니라 바깥쪽 이게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요 공간부터 터져 들어오는 모양의 부분 파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드물지만 이 근육 사이, 힘줄 사이에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죠. 바깥쪽과 안쪽은 막혀 있는데 안쪽만 뜯어지는 요런 식으로 이제 부분 파열이 생기다가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래쪽처럼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은 구멍이 뽕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그림 이제 사체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상완 골두가 근육 때문에 다 덮여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렇게 이제 구멍이 뽕 뚫리는 거죠. 이게 요거부터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 파열 중에서도 요 조그마한 소파열, 구멍이 조그맣게 뚫린 거를 소파열이라고 얘기하고 구멍이 점점 커져 가지고 크기가 커진 걸 이제 대파열,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딸려 올라가면서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는 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어쨌든 진행을 조금씩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요렇게 근육 안쪽에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요 안쪽에다가 뭔가 콜라겐 주사를 했을 때 "힐링이 다 되더라."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논문을 근거로 해서 요즘에는 요 안쪽에다가 콜라겐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관절 안쪽이나 관절 바깥쪽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요런 이제 파열의 형태가 많고, 저희가 보통 한 50%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50%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파열의 정도가 이 총 두께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좀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뭐 주사랑 약을 통해서 증상을 좀 가라앉혀 보시고 지내시다 보면 그대로 또 증상이 없어지면서 잘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치료를 먼저 해 보는 거고요. 50% 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이제 파열이 진행이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쪼끔 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파열이 진행이 되면 이때부터는 속도가 쪼끔씩 빨라져요. 그래서 이 조그만 소파열에서부터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 속도가 한 1 년에 이 너비로 치면은 한 4 밀리 정도, 그리고 요렇게 딸려 올라가는 속도로는 한 2 밀리 정도. 이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뭔가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대략적인 속도가 이렇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이 속도는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저희도 놀랄 정도로 외래에서 보고 "한 1년 뒤에 MRI 찍어 보십시다." 하고 나서 1년 뒤에 MRI 찍었는데 너무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가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점점점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기가 커진 상태까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적절히 손을 써 놔야지, 조치를 취해야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꼬맬 수 있는 상태에서는 관절경 하 봉합술, 그러니까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그 힘줄을 이제 봉합을 하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줄을 봉합을 하고 나면 잘 붙어야 되는데, 이 힘줄과 뼈를 붙이는 수술의 특성상 파열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요거는 뭐 서전이 별로 뭐 능숙한 서전일수록 쪼끔 더 결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조직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애초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회전근개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이게 점점점점 근육이라는 거는 크기가 크면 점점점점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강제로 우리가 막 끄집어내서 원래 자리로 붙이다 보면 텐션이 강하게 걸리게 되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열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문헌에 따라서는 한 20% 까지도 보고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5명 중에 1 분은 재파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재파열이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완전히 뜯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뜯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힘줄들이 잘 일을 하면 그럭저럭 기능적으로도 괜찮고 증상도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파열이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힘줄, 딸려 올라간 힘줄을 끄집어내서 꼬매다 보면 거의 절반에서 절반 이상 정도 재파열률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파열된 거를 이제 이렇게 집어 가지고 이렇게 당겨 보는데, 그 힘줄이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왼쪽 요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힘줄이 원래는 좀 짱짱하게 있어야지 요걸 자꾸 끌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딱 봐도 공간이 많이 보이고 되게 얇아 보이죠. 그리고 조직이 탄탄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쪼끔 뜯었다가는 툭 뜯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막 이렇게 꼬매 놔도 뭔가 '잘 붙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재파열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힘줄을 끌고 와 가지고 붙여 놨는데, 여기 오른쪽이 뼈가 원래 다 붙어야 되는데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덮지 못하고.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원래 이 힘줄이 여기 안에까지, 이 바깥쪽까지 다 덮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 끌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오는 데까지만 꼬매고 여기는 남겨 놓은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수술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힘줄이 다 덮었을 때보다 재파열률도 높고 기능적으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종 진피 보강술이라는 거를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를 가지고 '저 부분을 좀 덮어 봐야 되겠다.'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진피라는 게 이 우리 피부에서 요 가장 겉에 부분 여기를 이제 표피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피층 밑에 진피층이 있어요. 이 진피층에는 여러 세포들도 있고 이 안에 콜라겐 조직들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돼지 껍데기 식당에서 드셔 보시면 이렇게 생겨 가지고 구워도 이게 되게 질겨서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굽지 않고 고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보면 굉장히 질기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본 건데 이거는 뭐 정형외과에서 먼저 이 진피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 성형외과 같은 영역에서 피부 쪽 결손이 생기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꼬매거나 피부를 이제 당겨 가지고 꼬매서 나으면 다행인데 너무 결손이 크거나 아니면은 뭐 화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진피층 밑에까지 다 조직이 손상이 돼서 그거를 겉에 이 표피층만 이식을 해서는 이 진피층이 없으면 이게 생착률도 떨어지고 푹 꺼져요. 그래서 이 진피층을 어떻게 회복을 못할까라는 이제 과정에서 이 진피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돼지 껍데기 그야말로 돼지의 뭔가 진피층을 가지고 와서 고거를 이제 붙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체 인제 신체 기증하신 분들의 요 진피층을 가지고 와서 그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해 보니깐 "오 되게 잘 생착이 되고 좋더라."라는 게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해오던 이미 많이 해오던 술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거를 "회전근개가 덜 접히는 부분에다가 어떻게 보강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동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 같은 종의 진피를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한다, 덧붙인다라는 거에서 동종 진피 보강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이셀룰러 더마 매트릭스 의사들은 이제 ADM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이셀룰러는 이 진피층을 그대로 갖고 와 가지고 이식을 하면 이게 면역 반응이 생겨서 생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층에 있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한 세포 성분들을 다 없앱니다, 가공을 해서. 그래서 에이셀룰러 그러니까 세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성을 없게 해서 가지고 온 진피층. 그래서 저희는 이제 AD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도 뭐 돼지 쪽에서 가져온 진피층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거기서도 뭔가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셀들을 다 세포들을 다 처리를 해서 없앤 상태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돼지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느낌상 기분상 뭔가 같은 사람의 것이면 쪼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쪼끔 더 이런 사람 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처음에 그 진피층을 가지고 보강을 했을 때 이게 사람에서부터 바로 뭔가 하기가 좀 그러니까 먼저 개에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개에다가 일부러 이 회전근개에 손상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떼어내고 왼쪽 편은 원래 그 개의 회전근개를 다시 그냥 잘랐다가 다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거니까 잘 아문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 오른쪽은 요거가 진피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생착이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쪼끔 다른 애처럼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왼쪽은 뭔가 하나의 힘줄처럼 아무는데 오른쪽은
뭔가 하나의 힘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요런 모양으로 아물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 가지고 보니까 이거 이식해 놓은 거가 이 뼈에 이런 데에 그래도 생착을 좀 하더라. 이 이식해 놓은 이 진피가 조금씩 이 뼈에다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더라라는 거를 이제 논문에 보고를 하고 이걸 이제 사람에게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종 진피 보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왼쪽 사진처럼 다 뼈가 덮이지 못한 이 힘줄이 원래는 끝에 여기까지 덮어야 되는데 다 덮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강을 하기 위한 술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전에 이미 진피 보강을 하는 수술법이 나오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했던 술식이고, 요 오른쪽은 요즘에 이제 보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진피 보강술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간의 사체 연구고, 요거를 양쪽 이거 왼쪽에 원래 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보강해 놓은 게 과연 뭔가 기계적으로 더 강도가 세지는지, 그리고 어 이 센 강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잘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실험에서는 같이 실험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요렇게 보강을 해 놨더니 훨씬 기계적인 강도가 올라가더라 해서 쪼끔 더 요 술식이 좋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진피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식된 진피가 이 힘줄과 진피 사이에도 생착이 일어나고, 이 진피가 이 밑에 있는 뼈에도 생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개 연구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지면서 생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겉에서 봤을 때 이 안쪽에 덜 덮인 부분이 이제 진피층으로 완전히 싹 덮어버린 수술장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동종 진피 보강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요런 뭐 "패치 보강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 분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MRI를 보고 이게 많이 딸려 이미 힘줄이 크기가 파열된 크기가 크고 딸려 올라간 길이가 넓기 때문에 요 패치를 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이거를 MRI 상에서 쪼끔 심히 안 좋아 보였어도 이렇게 수술장에서 직접 당겨 보니까 잘 딸려오면 굳이 뭐 이거를 패치를 보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안 힘줄의 퀄리티가 안 좋고 이 끝까지 덮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요렇게 패치를 보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 5-6년 전부터 미국의 어느 한 회사에서 생체 요도성 콜라겐 패치라는 거를 개발을 해요. 어깨 수술을 막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리제네텐이라는 이름을 병원에 오셔 가지고 "혹시 리제네텐 가능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다른 분들이 설명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패치 의 형태인데, 요 패치는 실제로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피 패치보다는 훨씬 부직포 같이 강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느 정도 힘이 넘어가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강도를 늘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봉합 없이 위에 이제 패치를 덧붙여 놓으면은 안에 있던 이 힘줄이 아물면서 이 힘줄의 전체적인 두께가 평균 한 2 밀리 정도로 두꺼워지더라 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이게 뭐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거를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보는데, 벌써 이제 5-6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해 왔던 거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요걸 쓰고 연구 결과들을 보니 이게 실제로 생착이 되고
이 패치 자체가 녹아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환자의 힘줄로 바뀌고 두께도 두꺼워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 연구 결과에는 MRI를 찍어서 1년 6 개월, 1년 이렇게 2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 두께가 증가된 걸 이제 보여주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게 이제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저희 나라 이제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그전 패치랑 아주 다르진 않은데, 요렇게 붙여 놓으면 처음에 이식해 놓은 이 콜라겐 구조물들이 있고, 그 구조물들 안으로 우리 내 몸의 힘줄 세포들이 침투해 가서 그쪽에서 이제 힘줄이 생기면서 원래 있던 이 구조물들이 이제 재배치가 되면서 아예 힘줄처럼 바뀐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분의 사진인데, 요런 식으로 힘줄을 다 덮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힘줄 덮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이게 힘줄로 바뀌었는지 궁금한데, 환자분들이 "이거 수술하고 나서 뭐 또 수술해서 봅시다."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술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사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22 년도에 어떤 논문을 보고하신 분이 있어서 그 논문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분은 이제 부분 파열에서 이렇게 패치를 리젠텐을 하신 겁니다, 외국에서. 패치를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어깨 수술을 해야 돼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전에 붙여 놨던 이 패치가 다 녹고 없어지고, 이게 패치가 다 이제 원래 이 파란색으로 이 코팅도 돼 있고 우리 녹는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다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의 힘줄 모양처럼 다 이제 바뀐 거를 이제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 요게 정말 잘 녹고 힘줄로 생착이 잘 되나 보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좀 보면, 뭐 1 년짜리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재파열률도 원래 기존의 수술보다 많이 줄이고, 보통은 이 논문에 따르면 2 배에서 3 배까지도 재파열률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줄의 두께도 이게 힐링이 되면서 한 2 밀리까지 두꺼워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쓰느냐, 리젠텐 뭐 다 쓰느냐. 어 인도에 돈 많으신 분들은 다 쓴다고 해요, 어느 파일이든지 간에. 그분들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최대한 다 좋은 거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수술 많이 한 분이 뭐 인도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가장 리제텐이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부분 파열. 이 부분 파열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50% 미만의 파열에서는 그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대부분 잘 나아요. 근데 이제 50% 이상의 부분 파열에서가 문제가 되는데, 기존의 수술 방법은 이 부분 파열을 물론 그 부분 파열된 부분만 꼬매면 참 좋겠지만, 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부분 파열을 이제 완전 파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힘줄을 그대로 두고 파열된 부분만 이렇게 꼬매려고 하면은 이게 어 그 텐션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쪼끔 더 아파하시는,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아예 완전 파열로 만들어서 다시 뭔가 적절한 텐션을 주고 붙이는 게 이제 수술의 방법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걸 되게 짱짱한 힘줄도 뭔가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깐 기존에는 그렇게밖에 수술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면은 "아프더라도 완전 파열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주사로 계속 끌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리제네텐이라는 거는 그 부분 파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선택지로 새로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처럼 이제 힘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봉합술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덧대 놓으면 안 좋은 힘줄들이 이제 다시 쪼끔 패치가 두께도 두꺼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짱짱한 힘줄로 뭔가
바뀌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적응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완전 봉합. 이제 불완전 봉합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두, 상완 골두를 다 덮지 못하는, 많이 덮지 못할 때는 사실 리제네텐이 사용되기가 쪼끔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리제네텐이라는 거는 이 기계적인 강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많이 못 덮는 상황에서는 종종 진피 패치를 이용을 하고, 쪼끔 덮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힘줄을 쪼끔 더 보강시켜 주는 형태로 리제네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3 가지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별도의 뭔가 봉합 쓸 필요 없이 그냥 덧붙이기만 해도 "힘줄이 두꺼워지면서 잘 아물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들 말고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온 논문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형외과 영역 안에서는 좀 공신력이 있는 논문들로만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패치를, 이게 이제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리제네텐이라는 이 회사, 스미스 앤 네퓨라는 회사에서 만든 리제네텐이라는 패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바이오 인덕티브 패치라고 하지만 다 리제네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게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좀 보편화가 되다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다운이 되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금액이 비싼 게 좀 흠이죠.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매는 거 없이 그냥 덧붙이기만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라는 논문들이 있고, 요게 이제 많이 유명한 논문인데 한 2년 정도 봤더니 결과가, 이거는 이제 큰 라지 투 매시브, 이제 대형 대파열이랑 광범위 파열의 환자에서 봉합을 하고 그 위에다 덧댄 거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전에 패치를 안 한 것보다 결과가 좋더라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꼬매는 그 완전 파열에서 꼬매는 군과 아예 안 꼬매고 그냥 덧대기만 한 군을 비교한 논문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뭐 논문이라는 거를 완전히 다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더니 그냥 패치를 덧붙인 게 그래도 좋더라라는 논문, 이것도 좋은 논문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정도로 이 패치가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 어 우리나라에서 그 이대 서울병원의 싱상진 교수님께서 개발에 참여하신 패치인데, 이건 이제 국산 콜라겐 패치예요. 이게 리제텐이랑 기대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있지는 않 강도가, 이게 리제네텐보다는 강도가 있고 동종 진피보다는 강도가 쪼끔 적은 패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콜라겐 구조물들이 들어 있고, 이건 사실은 돼지 콜라겐으로 만든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분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다 없앤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음 패치 보강술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위에 있는 콜라겐 안쪽으로 이제 환자의 세포들이 타고 들어가면서 패치처럼, 그러니까 이제 힘줄처럼 변하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패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폴리진이라는 제품이고, 아직 패치가 이제 제품화된 패치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회사의 뭔가 제품들을 소개하기가 쪼끔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패치들이 많으면 사실 어떤 회사 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진피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패치를 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패치가 좋을 것이냐라는 거는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쪼끔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종 진피를 사용하는 게 더 낫고, 어떤 분은 리제네텐 이나 이런 폴리젠을 사용하는 게 낫고, 쪼끔씩 환자분들마다 최적의 패치가 쪼끔씩 다르기 때문에 고거는 이제 업계를 전문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 보시면 답을 알려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히는 이제 뭐 그런
불완전 봉합에서 힘줄이 완전히 딸려오지 못해서 이 상완 골두에 그 부착 부위의 뼈가 많이 노출된 상황이면 어 동종 진피 패치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부분 파열해서 뭔가 보존적인 치료가 계속 안 되고 증상이 계속 있고 수술적 치료를 고민했을 때 봉합술을 하기에도 쪼끔 애매하고 했을 때 그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리젠텐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다.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다. 라는 거고, 만약에 그 힘줄이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그걸 쪼끔 덧대주는 형태로 그런 콜라겐 패치, 리젠틴이나 폴리젠 요런 거를 사용하면 봉합 보강을 좀 더 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패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지엽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을 쪼끔 받아와 볼까요? 탁구의 왕자님. "탁구 훈련 보통 주 8 에서 9회 보통 3-4 시간씩 훈련합니다. 최근 어깨 통증이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팔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리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병원 안 가 보셨고 어디 문제인지 지금 대화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게 돼도 됩니까? 그래서 이 어 45가 45 세이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쪼끔씩 저희가 의심하는 질환이 좀 달라요. 물론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팔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릴 때 아프다." 라는 거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앞쪽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두박근 건염을 저희는 처음 의심합니다. 이두박근 건염.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령보다는 이렇게 40 에서 50 그리고 60대 초반까지는 이 이두박근 건염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체 검진을 통해서 이두박근염이 여기 어깨에 앞쪽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알통 근육이 힘줄이 돼서 어깨 안쪽으로 들어가서 붙는데 그 이두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정형외과를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뭐 간단히 주사나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힘줄에 파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초음파나 MRI 찍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뭐 이때까지 뭔가 탁구를 할 때 뭐 근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통증 위주의 뭔가 증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된 최근에 뭔가 증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뭔가 주사랑 약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가능성으로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본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익상님, "회전근개 재파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재활이라든지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파열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참 좋은 질문이고, 잘 모르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재파열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기는 1년 이내입니다. 쪼끔 더 자세히 말하면 6 개월 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회전근개 수술이 정말 잘 되면, 그래서 잘 아물면, 우리가 이제 아무는 기간을 조직학적으로 6 개월까지를 아무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6 개월째 MRI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힐링이 다 됐을 법한 시기일 때 MRI를 찍었을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생착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6 개월째에 그래서 잘 생착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이게 다시는 파열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재파열이 되는 건 대부분 생착이 잘 안 돼서 재파열이 생기거든요. 생착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보조기를 착용을 많이 등한시하거나 좀 괜찮으니까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힘줄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제 보조기로 해서 해 놔도 우리가 텐션을 걸어서 쪼끔 봉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틀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짱짱한 힘줄이 아니면 뭔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어 쪼끔만 당겨도 찍 찢어지는 힘줄이면 꿰매 놔도 잘 찢어지겠죠. 그래서 고게 이제 6 개월 안에, 그리고 쪼끔 더 여유 있게 본다면 1년 안에 그렇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재파열은 보통은 완전히 다 붓고 나서 재파열되다기보다는 어 생착이 잘 안 돼서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유병률이, 그러니까 다른 뭔가 수술적인 봉합 수술하는 것보다는 어 확률이 높아서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죠. 재팔 비율이 워낙 쪼끔 높다 보니깐. 김기현님, 남자입니다. 35 세이고요. 회전근개 파열 이후 잘 치료받고 지금 8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통증이 재발하여 MRI를 받았는데 부분 재파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고 상태를 봐야 한다고도 해서 걱정입니다. 부분 재파열 때 꼭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음. 아. 봉합술을 받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재파열이 일본 사람 스가야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논문도 많이 쓰시고 스가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재파열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1, 2, 3, 4, 5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제 부분 재파열이라고 한다는 거는 완전히 틀어진 게 아니라 쪼끔 힘줄 사이에 약간의 재파열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5 개가 있다는 거는 모든 재파열이 동일한 모양으로 재파열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정상적인 힘줄처럼 완전히 짱짱하게 되지는 않고 살짝 약한 상태, 요런 것도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뭐 그거보다 쪼끔 더 심한 상태는 클래시피케이션 2, 뭐 그거보다 쪼끔 더 얇아지면 뭐 3, 뭐 이런 식으로 5 가지 정도를 재파열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의 그런 심하지 않은 재파열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크게 이상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재파열이라고 한다면 수술 없이 고렇게 그냥 경과 관찰만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35 세라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뭔가 회복률이나 이런 게 더 좋아요. 그거는 조직이 혈행, 우리가 회전근개 수술을 할 때 이제 관절경으로 보면은 그 위에, 회전근개 위에 덮고 있는 미세한 미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들이 젊을수록 되게 잘 보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말초 혈관들이 이런 게 이제 수축이 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회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35 세이시면 아무래도 수술이 잘 됐으면 그게 잘 아무셔서 이렇게 툭 부러지거나 이럴 확률이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로 가시는 거를 쪼끔 추천드립니다. 나무와 달님, 재파열이 확인됐다고 해도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한 달 전 검사에서 재파열 확인하였고 지금 움직임은 좀 불편하지만 통증은 참을 만합니다. 기능 유지와 관련해서 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마찬가지, 아까랑 쪼끔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재파열이 돼도 기능적으로 좋은 기능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통증도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RI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파열이 됐다고 확인이 됐으면 요거를 이제 한 1년 기준으로 MRI를 찍어 보시면서 이 파열의 크기가 더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팔이 커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게 진행을 한다 하면은 이제 골두가 쪼끔씩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뭐 주사랑 약 같은 걸로 보존적 치료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를 이제 조금씩 찍어 보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 이제 뭔가
증상이 심해지거나 기능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재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어 그 시기를 너무 놓치지 않는 게 좋거든요. 뭐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한 3-4년 뒤에 뭐 MRI 찍어 봐야지 하면은 나중에 좀 많이 진행된 상태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마 수술하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좀 보자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님, 동종진피는 사람이나 동물 피부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이식된 조직이 염증이나 면역 건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나요? 제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ADM이라고 하는 게 어 Acellular Dermal Matrix입니다. Acellular. 그러니까 이제 세포 성분을 다 없앤 거거든요.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세포들을 다 없앤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이미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해서 '아 그래도 면역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여러 이미 이때까지 검증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님, 유제네텐이 실제로 찢어진 힘줄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덮개처럼 기계적 지지 역할만 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 지지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유제네텐이 힘줄처럼 바뀌면서 두꺼워지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말로는 생체 유독성 콜라겐 패치. 생체 유독성이라는 게, 그래서 내 몸에 힘줄 세포가 타고 들어가서 그 콜라겐 패치 안으로 힘줄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지지를 하지는 못해요. 이게 워낙 얇고 되게 얇고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직포처럼 씩 하면 찢어져요. 근데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체 유도성 생체학적인 보강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줄이 생기면서 두꺼워지면서 좋아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지지 역할은 동종 진피 패치가 기계적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개가 사용을 적용해야 되는 영역이 좀 겹치기도 하지만 아예 각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어 패치이기도 합니다. 약간 겹치긴 하지만. 마니마니님, 대파열일 때도 리제네트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대파열일 때 마찬가지로 대파열이지만 근육의 위축이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MRI에서도 수술 전에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뭔가 의사분들께서 설명을 미리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패치를 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근데 이제 대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겨 와서 이렇게 딱 재봤는데 크게 텐션이 걸리지 않고 꼬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패치를 쓰지 않고 어 그렇게 꼬매서 그냥 잘 재파열 없이 잘 유지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치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수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과도 좋았고. 근데 이제 대파열인데 조직을 딱 해 가지고 끌어왔는데 이 조직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수술을 해 보면은 이게 감이 쪼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내시경 안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너덜너덜하다 하면은 마음 같아서는 좀 덧댔으면 좋겠어요, 리제네텐을. 근데 이제 이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할 때 위주로만 리제네텐을 설명드리고 쓰는데, 대파열 때 쓸 수 있는 기준은 어쨌든 조직의 퀄리티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대파열이어서 이거를 끌고 와서 그 상완골에다가 부착을 했을 때 이 상완 골두가 쪼끔 부족하게 덮일 때, 요럴 때 리제네트를 쓰면 그 위에 이제 힘줄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아물게 되는 고런 걸 이제 노리고 쓰는 겁니다. 동글뱅이님, 패치를 붙이는 방식도 관절경으로 시행되는 거죠. 기존 봉합술과 수술 시간이 많이 다른가요? 회복 과정이나 입원 기간은 비슷한지요? 그래서 이게 패치가 그러니까 아마 뭐 동중 패치 뭐 리제네텐 둘 다 설명을 드리면 둘 다 관절경으로 시행을 합니다. 물론 인제 그 패치를 집어넣는 그 구멍을
쪼끔 크게 해서 집어넣는 거기는 한데 관절경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 봉 동종 진피 패치는 수술 시간이 한 15 분에서 길게는 한 30분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지엔트는 더 뭔가 간단하게 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종 진피는 그 패치만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걸 디자인해 가지고 실로 다시 꼬매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봉합을 하는 건데, 리제네트는 총처럼 생긴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쫙 하면 이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적, 그리고 스테이플러 따따따따닥 찍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과정이나 입원 기간. 어 동종 진피는 똑같고요. 기존의 봉합수가 똑같고, 리제네텐도 봉합을 해야 되는 크기가 큰 파일에서 리제네텐을 적용할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리제네텐이 좋은 게 이제 부분 파일에서 뭔가 봉합술 없이 덧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회복 과정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봉합술이 부분 파일일 경우에는 기존에 다시 그 좀 남아 있는 비교적 건강한 힘줄도 같이 뭔가 뜯어서 다시 당겨서 꼬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봉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이 고정 기간을 한 4주 정도는 갖거든요. 이제 크기가 작은 부분 파일 경우에는. 근데 리제텐 같은 경우에는 그 봉합술 없이 그냥 그 패치만 덧대기 때문에 뭔가 보조기를 하는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 리제텐을 개발하신 캐나다의 이안 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 리제텐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셔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청이 돼서 갔는데, 이안 로 선생님은 자기는 보조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패치되고 나서. 근데 그렇게 비싼 이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또 넘어가는데, 이 패치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어 그거 붙이고 나서 막 보조기 안 하고 사용하시라고 했을 때 혹시나 그 패치가 떨어질까 봐 저희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살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보통은 한 2주 정도 보조기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좀 빠르게 풀고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4주 고정 보조기 하는 거랑 뭐 2주 보조기 하는 거랑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입원 기간은 통증에 따라서 달라서요.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봉합이 없기 때문에 훨씬 통증이나 이런 것도 적고, 그래서 뭐 입원 기간은 쪼끔 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몇 프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환자분들의 통증의 정도로 입원 기간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쪼끔 더 짧죠. WXH83 님, 폴리진이랑 리제네텐 중에 지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뭔가요? 리제네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사용이 쪼끔 더 편리하기도 하고, 리제네텐이 그러니깐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하기엔 쪼끔 그런데, 둘이 폴리진이랑 리제네텐이랑 기대하는 성능은 추구하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리제네텐이 먼저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폴리젠은 후발주자로 한국에서 신선희 교수님께서 참여해서 개발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리제텐은 그만큼 비싸지만 폴리젠은 좀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제텐 을 사용하고 싶지만 뭔가 가격 때문에 쪼끔 망설이신다면 그 차선책으로 폴리젠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김홍성 님, 콜라겐 패치나 동종 진피를 사용한 수술은 회복률이 일반 봉합수보다 더 좋은가요? 콜라겐 패치나 아니면 재발 위험을 줄이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어 이게 이제 콜라겐 패치, 동종 진피 패치를 이제 콜라겐 패치가 말씀드린 대로 리제네텐은 재파열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게 좀 센세이셔널했던 거거든요. 어 보통 한 20% 인제 작은 파열에서는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8%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니깐 그만큼 재파열이라고 하는 게 보조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패치를 사용을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회복률에 속하는 거죠. 재파열이 안 되는 거는 그만큼 회복이 잘 되는 어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고 동종진피도 마찬가지로 이게 생착이 완전히 리제틴이나 이런 생체 유도성 패치처럼 완전히 내 힘줄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생착이 되기 때문에 재파열을 떨어뜨린다는 논문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나 기능적으로도 좋다라고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크게 좋게 하지 못한다는 논문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결과들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수의 의견대로 뭔가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는 거니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쪼끔 받아볼까요? 이다은 님. "근육 위축과 지방 변성이 진행되면 어떤 수술이든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MRI에서 그런 소견이 있는 환자는 어떤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콜라겐 패치나 진피 이식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MRI를 보면 지방 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방 변성되는 그 그레이드를 1, 2, 3 단계로 나누는 그레이드도 있고 1, 2, 3, 4 단계로 나누는 그레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이 정도 그레이드면 재팔률이 어느 정도 많이 된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MRI를 보시면 그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거는 패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미리 좀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콜라겐 패치나 진피 이식이 당연히 그런 환자들한테 효과적이라고 개발이 된 거고 사용이 되는 거니깐요.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패치 가지고 뭔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막 하는 거예요. 요즘이라고 하는 게 뭐 5년 정도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도 좀 헷갈려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께 쪼끔 미리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내용을 알고 뭔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하신다면 쪼끔 더 진료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